오늘 뽀삐가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의 제목은 자동 센서 등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Let's go! 제가 3년 전에 겪었던 오싹한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전, 당시 저는 2년 동안 근무했던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며 없던 피부병과 탈모를 얻게 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1년 정도 쉬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 뽀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와 저는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다가 성인이 된 후로 서로 사는 게 바빠서 가끔 연락만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뽀삐는 친구들을 통해서 제 소식을 들었다며 반값을 반씩 뜯어내서 함께 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평소 뽀삐는 차분하고 깔끔한 편이었고 혼자보다는 성격이 맞는 친구와 함께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뽀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원룸 하나를 구해서 자취를 시작했죠. 원룸은 현관문을 열면 옆에 신발장이 있고 바로 거실이 보이는 구조였는데 부엌과 방이 하나 딸린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현관 쪽 천장에는 작은 센서 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명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사이다 병뚜껑으로 막아뒀었죠. 우리는 거실을 공부방 겸 침실로 썼고 방은 창고 겸 옷방으로 쓰기로 하고 최소한의 물건을 구비해뒀습니다. 뽀삐와 저는 마음이 잘 맞았고 입맛도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큰 갈등 없이 집안일을 적절히 분담해가며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갑자기 눈이 부셔서 일어나 보니 현관 센서 등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조명을 가려둔 병뚜껑은 온데간데 없고 신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한번 감았더니 불은 꺼져버렸고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해보니 새벽 2시 반이 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을 먹으면서 뽀삐에게 혹시 새벽에 센서등 켜지는 거 봤냐? 물었지만 뽀삐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뽀삐는 조명이 가끔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잠을 자는데 또 눈이 부셔서 일어나 봤더니 이번에도 센서 등이 켜져 있더군요. 그런데 뽀삐가 센서 등 아래에 등을 돌린 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옆자리를 확인해 보니 뽀삐는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지금 헛것을 보나? 꿈을 꾸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고 뽀삐에게 너도 센서 등 때문에 깬 거냐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뽀삐가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저기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내 친구가 맞는데 평소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뽀삐가 고개를 돌렸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저는 이불을 얼굴까지 덮어쓴 채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센서 등이 꺼지는 소리가 들리고 동시에 뽀삐가 제 옆에 눕는 게 느껴졌습니다. 뽀삐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웠던 저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두려움에 떨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 깨어보니 뽀삐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뽀삐가 책상 위에 두고 간 휴대폰 진동 소리만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룸 건물을 관리하는 분께 부탁해서 센서 등 쪽에 들어오는 전기를 아예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뽀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를 갔다 온 거냐고 물어보니 휴대폰을 두고 간 것도 모르고 새벽 기도를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서 뽀삐에게 새벽의 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뽀삐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쩌나 걱정도 됐지만 새벽에 그 일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뽀삐는 자신은 계속 잠을 잤을 뿐이고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설마 하고 눈을 떠보니 차단기가 내려간 센서 등이 켜져 있었고 뽀삐가 조명 아래에서 서서 눈을 부릅뜬 채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힌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뽀삐를 밀치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뽀삐는 아무 반응이 없더군요. 저는 급한 대로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수신자 무담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는 제 목소리에 당황하신 아버지는 차로 1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금방 달려와 주셨고 함께 집으로 가보니 뽀삐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센서 등 쪽의 차단기는 확실히 내려가 있더군요. 그날 새벽 저는 뽀삐와 대화를 나눈 끝에 자취방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기에 저 대신 아버지께서 제 짐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차로 돌아오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창고 겸 옥방으로 썼던 방문 앞쪽에 칼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뽀삐에게 이런 위험한 물건이 왜 여기 있냐고 물으시자 뽀삐는 잘 모르겠다며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와 뽀삐는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뽀삐는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그 장면들은 대체 뭐였으며 뽀삐는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그 사람이 확실히 뽀삐이긴 했을까요? 그 이후로 저는 항상 불을 켜둔 채로 잠이 드는 버릇이 생겼습니다.